안녕하십니까. 행정학 담당한 박정섭 강사입니다. 네, 이 강좌는 방대한 양의 행정학을 효율적으로 압축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텐데요. 이 강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재 첫 번째 페이지를 같이 보실까요? 처음에 행정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란 무엇인가? 대개 행정은 공공조직, 공공조직과 그 안에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조직은 이제 관료제라고 보통 부르고,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조직을 공공조직으로 하죠. 여러분처럼 이제 공기업 시험에 합격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준 공공조직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넓게 보면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름하여 이제 협의회. 거기 우리 2번에 소개되어 있는 거죠. 좁은 의미의 행정이고, 우리 행정학의 관심사는 바로 이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제 넓은 의미의 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조직 다 포함해서. 공사 조직. 그래서 사조직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행정은 인적 물적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행정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제 너무 넓어지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되게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 부분의 행정하고 경영하고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제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미 경영학이 더 진보한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이루어진 이론들을 대거 차용을 해가지고 행정학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됩니다. 그 3번에요. 3번에 최근의 개념, 그래서 뉴 거버넌스가 소개되죠. 뉴 거버넌스. 뉴자를 빼고 그냥 거버넌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과거에는 정부가 이제 독점적으로 뭔가를 공공 서비스를 다 생산해 냈습니다. 또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오늘날에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에는 이제 시장도 있는 것이죠. 시민사회, 시장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제반의 활동을 행정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건 이제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오늘날에 통용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제는 정부가 혼자서 할 수는 없고 민간 부분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만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3번에 소개가 된 겁니다. 4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그 4번 종합적 개념. 결론적으로 행정은 이제 공익을 지향하는 것이고, 공공 서비스를 생산, 공급, 분배하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 5번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5번.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요걸 낼 수가 있습니다. 정치행정 이론론과 정치행정 이원론의 개념이 대립되고 있는데요.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는 정치와 행정은 다른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원래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 만든다는 것이죠. 정책을. 행정은 정치가 만든 이러한 정책을 이제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성실히 이제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이제 반대편의 이러한 입장은 정치와 행정은 결국은 같은 개념이다.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정치와 행정은 전부, 그러니까 행정도 정치가 담당한 이러한 정책 결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다. 집행은 물론이고 정책 결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았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19세기 말쯤에, 미국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쯤에 이제 행정학이 처음 형성되던 시기에는
이 당시에는 나중에 우리 저 뒤쪽에서 하긴 할 텐데요. 엽관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5년마다 있죠. 4년마다 있죠. 그러면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권을 창출하는 데 공헌했던 사람들을 주요 공직에다가 싹 앉혀버렸습니다. 즉 물갈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행정이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다 보니까 여기에 각종 이제 부패가 발생하고,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실력이 없는 자들이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비능률을 초래한 문제점이 있어서 19세기 말쯤에는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행정은 정치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만 봤단 말이죠.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공황도 1920년대 말에 발생하죠. 세계 대공황. 이게 자본주의 위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시장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등장을 했고, 그것이 바로 정치행정 이론입니다. 이게 행정은 더 이상 그동안에 정치가 맡았던 부분을 이제 도외시할 수 없고, 행정도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가치를 내보여야 된다. 그죠? 중요한 국가 정책은 결국은 행정도 맡아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이러한 상반된 입장이 미국의 그 한 100여 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는 정치와 행정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도 이런 정치적인 가치를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정치와 행정을 분리한다, 같은 개념이다, 이런 더 이상 이제 그 무익한 논쟁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물어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재 3페이지에 그 작은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말에 행정관리설이라는 것이 이제 학파 이름인데요. 이 당시에는 행정이란 개념이 정책을 그냥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행정은. 그리고 이 시기를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 여러분, 정치와 행정은 이제 같다, 다르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또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영. 지금 세 가지 개념을 놓고 보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이 정치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니까 오히려 행정은 경영과 비슷하다, 또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경우를 공사행정 일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원론은 다른 말로 하면 공사행정 일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니 국가정책이죠. 그럼 경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공사행정 이원론이 또 돼버립니다. 요게 이제 그 정부의 행정이고, 요게 기업의 행정이에요. 기업도 아까 넓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행정 이원론. 다시 표를 볼까요? 이 행정관리설은 19세기 말의 행정관리설은 그 배경을 보면 엽관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 막 득세를 합니다. 조금 이따 배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는 능률성인데, 여러분, 능률성이라는 것은 투입을 이제 최소화하고, 투입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죠? 예산이죠, 예산. 이제 요게 분모에 들어가죠. 네, 예산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산출물은 이제 극대화하는 거예요. 투입분의 산출.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능률성의 개념인데, 초기에는 이 능률성의 개념을 그냥 화폐적인 개념으로만 봤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능률성. 그래서 이걸 기계적 능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오면, 자, 표를 봅니다. 통치기능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행정이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정책을 형성한다라고 돼 있죠. 네, 정책 형성.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정치행정 이론론적인 입장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거, 다른 말로 공사행정 이원론이고. 이것의 배경이 된 것은 이제 1920년대 말쯤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해서 자본주의 문제점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만 학파로서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학파예요. 이때도 분명히 능률성을 추구하긴 했는데 그때는 특별히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능률성은 단순히 이런 화폐적인 어떤 능률성의 개념을 넘어서서 인간의 가치를 높인다 이거죠.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능률성이 되지 않느냐. 산출이 극대화되는 것이 이런 것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산출도 높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자. 이게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행정 행태설 1940년대.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것 갖고는 요 표에서 두 번째 칸까지만 설명이 돼요. 아셨죠? 네, 두 번째 칸, 1930년대까지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